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얼마 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등을 교체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아직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등 교체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높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지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제 고인은 지난달 19일 1.5m 높이의 접이식 사다리에서 추락해서 이제 결국 사망하시게 된 건데요. 이 정도 높이의 사다리 뭐 일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거죠. 그럼요. 이 사고란 게 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도 전에 이제 버스 타려고 뛰다가 퇴근길에 좀 크게 넘어져가지고 뭐 크게 다친 적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이게 뭐 어디든 뭐 일상적인 공간에서 좀 늘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켰는지 안전모를 썼는지 등 규정 준수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다리 사고가 종종 발생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사다리 추락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114명. 사망자가요? 그렇죠. 예. 사고 중에는 불과 60cm나 80c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높이랑 상관없이 균형을 잃고 이제 갑자기 넘어지고 또 많은 경우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아무리 낮은 사다리라도 꼭 안전모를 써라. 1.2m 높이 이상에서는 반드시 2인 1조를 해라.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뭐 위험하다고 잘 생각을 못해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원청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소속 업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사업을 발주한 게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발주처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묻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아주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합니다. 예.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천장 누수 관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파트 관리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게 뭐 지난 6월에 검찰이 기소까지 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요. 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까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법 해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럼 법 조항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법 조항에 딱 명시적으로 뭐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긴 있는데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안전비용을 의도적으로 깎거나 뭐 위험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인원을 줄이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과장해서 해석하면서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뭐 평범한 입주자 대표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혹은 뭐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 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지금 그 체크 포인트가 적용 대상 기업의 50인 미만은 지금 아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내년 초까지 유예되고 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예. 이제 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요새 아파트에서는 관리인은 예전처럼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큼 대단지가 아니고서는 이제 5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뭐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인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한다. 용역업체의 어떤 고용 돼 있는 모든 사람 예, 기준이 이렇게 된다.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아파트 20명, 저 아파트 뭐 25명, 또 다른 아파트 15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제 50명이 넘으면 처벌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유예 기간을 둔 이유가 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준 거지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뭐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사업장별로 쪼개버리는 이런 편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50명 이하로 이제
쪼개서 법정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는 걸 영업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뭐 규모나 안정성 뭐 그런 것들을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데 한계가 있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빌라나 작은 건물들을 관리하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제 산재 사고 50명 미만 유해 기준 때문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아직은 안 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보면은 뭐 그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 이걸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꼭 여기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또 이렇게 다수의 노동자가 모여서 일하는 현장은 그래도 좀 그나마 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예. 뭐 소수의 노동자들이 좀 분산해서 일하는 이 노동 현장들은 오히려 근로 감독이 좀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데요. 이제 뭐 내가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뭐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좀 노동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교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